네, 2월 4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좀 반가운 소식과 그렇지 않은 소식을 같이 전하면서 브리핑을 좀 시작을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확진자에 대한 접촉자 45명에 대한 감시가 14일 경과가 되어서 이제 해제가 되는 날입니다. 그 방금 저희가 확인한 결과 16번째 확진자에 대한 확진이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그 즉각 대응팀에서 현장에 파견되어서 역학조사와 방역 조치가 진행 중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오후 2시 질병관리본부의 브리핑 때 설명될 예정입니다. 오늘 0시를 기점으로 후베이성 여권 소지자와 지난 14일간 후베이성에서 체류한 바 있는 모든 외국인은 입국이 제한되는 조치가 실시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하여 주소와 연락처를 확인하는 특별 입국 절차도 아울러 시행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중국 전용 입국장을 통하여 별도의 동선으로 입국하게 되며, 이를 위해 외국인에 대한 입국 자동심사대 이용도 중지되었습니다. 1단계로 검역이 실시되어서 발열 여부와 건강 이상 등을 확인해 문제가 있으면 격리 조치와 진단 검사가 실시되고, 1차 검역을 통과하면 2단계로 주소와 연락처를 확인하는 특별 입국 절차를 거쳐야 입국하게 됩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직원 51명이 어젯밤 긴급 현장에 투입이 되었고, 국방부의 협조를 받아서 통역을 포함한 군 인력 220명이 긴급하게 오늘 아침부터 투입되어서 현장에서 이 조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에는 90명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직접 그 입국자에 대해서 전화를 걸어보고 확실히 연락이 되는 입국자에 한하여 입국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특별 입국 절차를 통과하면 3단계로 입국 심사를 통해 후베이성 여권 소지자와 지난 14일간 후베이성에 체류한 바 있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입국이 제한됩니다. 그 14일 이내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에 대한 확인은 중국 현지 항공권 발권 시에도 해당 여부를 묻고, 입국 단계에서도 검역소의 건강상태 질문서 진구를 통해 재차 확인하고 있으며, 입국 후 외국인이 허위 진술이 밝혀질 경우에는 강제 퇴거와 입국 금지 조치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0시부터 6시까지 인천공항에서 중국발 항공기 5편에 대하여 이러한 절차가 시행되었으며, 특별 입국 절차에서 새벽 입국자 중 연락처 수신 불가로 1명의 중국인이 아닌 외국인의 입국이 거부되어 인천공항에 대기 중이었으나, 이 외국인에 대하여 유심 칩을 구매하여 전화 연락이 확인되는 것을 확인한 후 입국이 허용되었으며, 후베이성 여권 소지자나 그 후베이성을 방문한 이유로 입국이 중지된 외국인은 없습니다. 중수부는 중국 입국자에 대한 이상의 3단계 입국 절차를 모든 공항과 항만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입국장에 국내 통신사 유심 칩을 구매하여 통화하도록 하는 보안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을 통한 국내 입국자 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1월 초에는 하루 약 3만 명 내외의 입국이 이루어졌고, 이 중 내국인이 약 1만 3천여 명, 외국인 1만 7천 명 정도가 입국하고 있었습니다. 2월 3일 현재는 총 11,381명, 내국인이 약 3,090명, 외국인은 8,291명이 되어 현재 급격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이 특별 입국 절차와 관련해서 제주공항을 통해서도 현재 한 편이 특별 입국 절차를 통한 입국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항공편에는 승객이 4분밖에는 탑승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제주 그 무사증 입국 제도도 금일 0시를 기하여 함께 중단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한 교민 임시생활시설에는 현재 총 700분의 교민들이 입소하여 생활 중입니다. 경찰인재개발원에 527명,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 173명이 입소하여 생활하고 계십니다. 역학조사관과 의료진이 상주하고 있으며 국방부에서도 두 곳에 각각 이동 진료소를 설치하여 교민들과 직원들의 의료 지원과 방역을 돌보고 있습니다. 마스크 품절과 가격 교란에 대해서는 범정부적으로 점검과 수급 관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식약처에서 매일 유통 동향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는 중이며 정부 합동점검단이 현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가격과 매점 매석 등의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료기관의 마스크 부족에 대비하여 제조업체와 의료기관을 직접 연결하여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한편 중수본은 지난 1월 30일 대통령 주재 종합점검회의에서 시도지사가 건의한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시도와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의 선별진료소에 설치할 이동식 엑스레이 장비 등을 구매하기 위한 188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서울시 요청에 따라 우한 지역에서 입국한 입국자 명단을 송부하여 서울시에서 전수조사를 하는 등 지방정부의 건의사항 대부분이 시행되었으며 앞으로도 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 범정부적인 방역 대응을 위한 힘을 합쳐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 유입과 확산을 차단하고자 범부처 차원에서 총력을 다할 것이며 국민들도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특히 의료기관 내 병문안 자재와 철저한 검역 과정에 따른 입국 지원에 대하여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혹시 배석자분들 함께 배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하실 기자분은 손을 들어주시고 제가 지목하면 소속과 이름을 말씀하신 후 질문해 주시기 바라고요. 배석하신 분들도 답변하시기 전에 소속과 성함, 이름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세종에서 세 분 손 들으셔서 세 분 먼저 받고 서울에서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자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뉴스피 이문석입니다. 방금 16번째 확진 환자 발생했다고 했는데 인지 시점이 언제인지 좀 궁금하고요. 이게 좀 공개 시점이라는 거 좀 통일시켜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럴 계획은 없으신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공개 시점은 질병관리본부의 판단에 따라서 아주 기본적인 즉각 대응팀의 현지 조치 그리고 방역 조치가 아마 진행되는 시점 이후에 공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 상세한 내용은 오후 2시 브리핑 때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고 모든 통제는 이 부분에 대한 통제는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담당을 하게 됩니다. 네, 다음 질문. 네. KBS 이승훈입니다. 여기 보면 인천공항의 입국 전용 입국장 관련 설명이 있는데 단 김포라든지 다른 지방 공항에 대한 어떤 현황이나 이런 설명이 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그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공항 검역 과정에서 좀 중국인들 특히 통역이 좀 부족한 게 아니냐 이런 현장에 좀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관련해서 계획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 김포공항 또 김해공항 등을 포함해서 제주공항 등을 포함해서 중국으로부터 운항되는 항공편이 있는 공항과 공항에 대해서는 이러한 특별 입국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인천공항과 동일한 형태의 그러한 시설 그리고 이런 절차 등을 이행할 수 있는 통신이나 인력 배치가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우선 전체 오늘
그 들어오는 항공편의 대부분이 인천공항입니다. 오늘 아마 제 기억에 118편이 아마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타 그 다음으로 이제 제주공항이 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돼서는 그 동일하게 그 특별 입국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시설, 절차, 인력이 충분히 배치될 수 있도록 조치가 완료되어 있고요. 그 통역은 그 군 인력을 저희가 220명을 오늘 중으로 해서 그 인천공항은 제가 그 오전 중에 아마 9시 이전에 그 현장에서 실제 요 입국 절차를 담당할 수 있도록 배치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 220명 안에는 그 40명의 통역 요원이 군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현재 그 검역 인력 중에 통역이 가능한 인력 이외에 이 추가적인 인력을 파견을 받아서 배치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각 공항별로 그 입국장 현황과 뭐 인력 현황 이런 것들을 좀 공개해 주실 수 있나요? 그 좀 정리가 되는 대로 예. 뭐 나중에 저 자료 우리 형태라도 좀, 기자님도 예, 예. 이해하시겠습니다만 저희가 뭐 이 부분에는 어제 이제 명단을 확보하고 군으로부터 인력을 좀 그 통보받고 배치하는 거에 대한 최소한의 시간이 걸려서 우선은 보건복지부 본부 직원들을 51명을 어젯밤 긴급히 인천으로 보냈습니다. 나머지 공항은 그 아주 그 규모도 적고 해서 일단 해당 검역 직원들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그 공개할 수 있는 정보가 정리되는 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님. 네. 네, 매일경제 김현주 기자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다 자가격리하게 되는데요. 자가격리 인원 수가 업데이트된 게 있는지랑 두 번째로 자가격리할 경우 이제 직장을 쉬게 되면 휴업 조치가 이루어지는데 그 휴업 수당 같은 거는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랑 사업자분들 같은 경우는 영업 손실 등의 보전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중수본도 그렇고 이제 검역 나가신 분도 그렇고 24시간 대응할 텐데 근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원이 24시간 하는 건지 뭐 교대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질문을 빠른 속도로 여러 가지를 주셔서 제가 우선 정리되는 대로 머릿속에서 일단 답변을 드리고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 답변을 드리든지 자료로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현재 자가격리 대상자들에 대한 정보는 저희가 그 질본을 통해서 방역대책본부가 이 부분을 좀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괜히 제가 섣불리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는 좀 유의점이 있어서 일관되게 오후 2시 브리핑에서 좀 발표를 드리는 것이 공유를 해드리는 것이 오히려 혼선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장이나 자가격리 대상자들에 대한 이러한 지원 문제는 우선 근로자나 이런 분들이 이 자가격리 대상이 돼서 일을 못 하시게 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원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고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사업장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말씀 주신 부분이 아마 1인 사업장인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는 문제는 저희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논의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보건복지부에 설치되어 있는 중수본하고 또 이 중수본에는 보건복지부 직원 이외에 관련 부처의 주요 해당 부처에서도 또 파견을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에 설치되어 있는 방역대책본부에도 상당수의 제가 정확한 숫자는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매일 사실상 직원을 좀 추가 투입하고 있고 또 말씀하신 바와 같이 24시간 지금 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 자체의 휴식도 왜냐하면 이 사태가 아주 단시간 내에 해결이 어려울 거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특히 저로서는 여기 중수본 직원들도 그렇습니다만 방역대책본부에 있는 직원들이 지금 이미 상당히 좀 피로가 누적된 상황이라서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실효적으로 가동되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현장에서 또 그리고
우한 교민들을 지금 보호하고 있는 이런 공무원들도 24시간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그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더욱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되셨으면 질문 서울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전에 한국일보 김민호 기자님, TV조선 최원영 기자님 요청 주셨고요. 포함해서 3분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한국일보 김민호입니다. 자가격리 거부 사례가 어제 11시 중도 브리핑에서는 없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뭐가 없다? 자가격리 거부 사례가 거부 사례. 근데 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지난달에 2건 있었다 이러면서 경찰관 동원해서 강제로 격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는 중수본이 사례 유무를 파악하고 계신지 몇 건이 있는지 확인 한 번 더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강제 격리를 계속 거부하면 자가격리를 거부하면 경찰관 동원해서 강제 격리가 가능한 건지 또 다른 조치가 가능한 어떤 게 있는지 좀 여쭤봅니다. 이게 지금 있었는가? 그거는 의무 기준이 아니라서 그 중수본에 보고된 사례로는 어제까지 저희가 파악된 사례로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좀 법률적인 검토를 추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 검토 결과 나오는 대로 이 부분은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에서 다음 질문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게 그러면 지금까지 사례가 파악된 게 몇 건인지요? 네, 그 부분 저희가 파악해서 같이 좀 그 정보 낼 때 한꺼번에 일괄해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파악이 된 게 없는 건가요, 중수 변호사는? 아직까지 파악된 거 없어?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TV조선 기자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TV조선 최원영입니다. 그 HIV 약이 효과가 있는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또 혹시 다른 임상약을 사용하고 있는지 이것도 근데 물량이 모자란데 정부 차원에서 미국 제조사에 물량 확보를 혹시 요청을 하기는 하셨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런 거는 아직까지 없잖아 이건. 아직까지 정부에서 요청한 바는 없는 거죠. 예, 현재 임상 현장에서 지금 이제 15분의 확진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치료 방법들이 시도가 되고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심으로 해서 치료진들끼리의 임상적 상황에 대한 소통과 효과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임상의약품에 대한 요구를 하거나 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치료 방안이나 또 치료 효과 그리고 치료법의 정립에 관해서는 보다 추가적인 검토와 자료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입장이고 외국의 사례에 대해서도 현재 좀 파악을 하고 공유를 하는 그런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에서 마지막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일보 쪽에서 요청 주셨는데, 예, 국민일보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국민일보 김영선인데요.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교민 한 분이 치통으로 긴급 치료 필요해서 의료원 가셨다고 했는데 지금 신종 코로나 증상 알 수가 없어갖고 지금 여쭤보는 게 갑자기 생긴 건지 원래 있으신 건지 아니면 다른 증상이 지금 추가로 지금 나온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우한 국제 패스전 센터가 세운 게 지금 있잖아요. 거기에서 교민분들 중에 여기랑 연관 있는 분들 파악이 되는지 좀 여쭤볼게요. 두 번째 질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속도가 빠르셔서 이게 좀 음향 상태가 제가 듣기가 어려운 좀 상황입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이 우한 국제 패션 센터
그래서 거기가 좀 우리 확진자들이랑 연관이 있는 장소로 지목이 됐잖아요. 근데 교민분들 중에서 혹시 여기랑 연관 있는 분들 어느 정도 파악되는지. 그거는 질문을 네, 그 두 번째 문제는 아직 뭐 저희가 이 부분을 지금 그 700분이 머무시는 그 시설에서 그 조사를 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그 확인이 좀 필요한 사안인데 예, 뭐 현재로서는 뭐 이 부분은 조금 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고요. 그 교민 한 분이 지금 그 치과 치료가 필요했었다는 사안은 파악을 오전 중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게 증상과 이게 관련이 있는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네, 답변 되셨으면 질문 이제 세종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네. 네, 서울신문 이현정입니다. 그 각 지자체마다 자체적으로 어린이집 휴원을 하고 있거든요. 정부 차원에서 어린이집 휴원 문제를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시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결론이 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접촉자가 새로 바뀐 기준에 따라서 점점 늘어나게 될 텐데 역학조사관 충원 문제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요거랑 그다음에 그 자가격리를 하게 되면은 별도 공간에서 가족들이 생활하라고 이제 권고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예컨대 좀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노부부가 원룸 같은 데서도 생활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그런 경우는 자가격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예, 우선 좀 답변 드리기 전에 좀 전에 답변 중에 그 국방부 인력 220명이라 그랬는데 최종적으로 217명으로 조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세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 자가격리 지침에 대한 문제는 가급적 집 내에서 최대한 1인 생활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지침으로 내려보내고 있는데 그러기에 어려운 상황에 이제 저소득층을 말씀하시는 거로 생각이 듭니다. 최대한 가족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는 방안인데요. 혹시 추가적으로 뭐 불가피하게 다른 가족들을 분리하거나 하는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저희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접촉자 수 증가에 따라서 아무래도 역학조사관의 추가적인 투입이 필요하다라는 점은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지자체도 역시 마찬가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충원 가능한 역조관 충원을 더 노력을 하고 또 역조관으로 활동한 바 있는 인력을 전환 배치 하는 조치들도 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할 사항에 대비해서 현재 민간의 전문가들을 역학조사관으로 단기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같이 고민을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휴원 문제는 저희가 일반적인 지침은 이미 내려보낸 바가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다시 한번 저희가 문서 형태로 해서 드리도록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30명보다 얼마가 좀 더 늘어났는지 알 수 있을까요? 뭐가 130? 역학조사관 숫자가 그거는 지금 확인을 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님 먼저 손 드셨던 기자님 하시고 그다음에 그 질문 순서상으로 기자님 한 번 하셨기 때문에 다음에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자님 하시고 서울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자님. 예, CBS의 김민재 기자인데요. 뭐 질병관리본부의 자세한 부분을 여쭤봐야겠지만 16번째 환자가 태국 여행 후에 감염됐다고 자료가 와서요. 이게 그러면은 지금 입국 금지 대상을 확대한다든가 이런 방역 대책으로도 이 부분에서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의 역학조사 관련 내용은 뭐 질본에 물어보더라도 이에 대한 대응 부분에 관련해서 혹시 뭐 좀 추가로 검토하셔야 될 것 같은 게 있는 건지. 제가 들어오기 직전에 사실은 이 내용에 대한 아주 개략적인 정보만 보고받고 들어와서 아직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섣부르리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자칫 추가적인 혼선이 우려되는 사안입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자님. 예, 이투데이 김지영이라고 합니다. 그제 나왔던 내용인데 중국인 관광 목적 단기 비자 발급 제한하고 철수 권고 지역 확대는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논의가 진전된 게 있나요? 네, 아직은 추가적인 상황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관찰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제 서울에서 질문 3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잘 보이질 않아서 그쪽에서 3분 정도 정리를 해서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는 현재라고 합니다. 정부가 입대 전에 마스크 외적 배송과 관련해서 대대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재까지 단속한 사례가 있으신지 좀 궁금하고요. 지금 또 마스크뿐만 아니라 세정제로 쓰이는 에탄올이나 비리산림 같은 경우도 다 뽑기 현상인데 이에 대한 수급 대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현재 1월 31일부터 보건용 마스크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 약 한 360명을 저희가 지금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2월 3일 기준으로 해서 어제 기준으로 해서 약 한 90개소에 대해서 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위반 사례 등에 대한 결과와 내용은 아직 저희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식약처에서 이 부분을 주관을 하고 있고 식약처 공정거래위원회 같이 국세청 등이 아마 정부 합동으로 지금 단속을 하고 점검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행은 되고 있다라는 말씀은 드리고요. 별도의 수급 대책에 대해서 아마 손세정제 등에 대한 수급 대책 필요성을 아마 말씀하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식약처에서 현재 공급량과 유통 실태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아까 마스크 등과 같은 용품에 대해서 특히 기묘하게 필요한 의료기관 등에서의 부정 문제가 예상이 되면 저희가 별도의 조치를 검토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아직은 이 부분에 대한 별도의 수급 계획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현장 조사 결과와 실태 파악 등의 추이를 보면서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네, 2번째 질문 받겠습니다. 지금 공공시설이나 다중이용 같은 게 정확하게 지금 정부 차원에서 통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랑 서울시가 내일 이제 전통시장 같은 곳을 방역하고 현장 점검을 하겠다고 지금 발표를 했는데 전국적으로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정부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예를 들어 지금 서울시가 얘기하는 거는 돌중이나 식유 불법 유통 이런 것들까지 다 보겠다는 입장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정부 지침이 있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가 집단 시설과 다중 이용 시설 등에 대한 대응 지침은 이미 시달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구체적으로 지자체별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집계를 중수본 차원에서는 하고 있지 않지만 각 지자체별로 설치된 비상대책본부에서 이 부분은 지침에 따라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에서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 국힘수의 김양배입니다. 무한 교민 수송에 참여한 경찰의 경우에 자가 격리 없이 곧장 다시 업무에 투입되면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는데 이들에 대한 건강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인천공항 등의 검역관이나 역조관 등에 대한 인력 검역 인력들에 대한 감역 관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우한 교민분들은 3차례 정도의 증상 확인을 거쳐서 국내 입국이 되신 분들입니다. 본인이 진술에 의한
증상도 없으시고 또 우리가 입국 검역 단계에서도 최종적으로 다시 검역을 했고 하는 1차적인 그 교민들에 대한 그 조치가 이루어졌고, 두 번째는 그 여기 참여하셨던 이송이라든지 검역에 참여하셨던 분들에 대해서도 개인 방호구와 같은 보호 장비 등을 착용을 하고 이송까지도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 격리에 있어서 시설에 이렇게 그 보호하는 데 있어서도 관련된 지침에 따라서 현재 그 진행을 하고 있고, 이는 저희들 그 검역에 종사하고 있는 또 확진자에 대한 진료에 있어서는 또 그 다른 차원의 높은 수준에서의 그 보호 조치들이 아울러 시행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그거는 좀 하여튼 그 저희들은 참여하셨던 분들에 대한 조치들을 사전 예방적으로, 그리고 그 개인별 보호 조치들은 충분히 취했다는 조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윤태호 국장께서 좀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총괄반장 윤태호입니다. 사실 이제 감염에 대한 우려들이 사실상 생각보다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한교민 같은 경우는 검역관들도 마찬가지고요. 기본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그다음에 방역 조치를 이제 취하게 되면 사실 중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과 접촉을 했다고 해서 검역관들을 다 격리를 시킬 수도 없고요. 다만 이제 확진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 검역관들도 이제 격리 조치를 이제 그렇게 하게 됩니다. 실제 우한교민을 이송하기 위해서 참여한 의료진들도 방역을 전부 다 그 방역 보호복을 다 착용하고 했기 때문에 바로 이제 현장으로 이제 복귀를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경찰관이나 이런 분들도 실제 이제 보호 조치를 다 했다면 실제 감염의 우려는 상당히 낮다. 네, 다 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사실상은 상당히 이제 기우에 가깝다라는 그런 이제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보호 장치를 하지 않았으면,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으면 감염의 우려가 혹시 나올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호구를 착용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만전의 준비를 다 하고 투입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조금 너무 이제 지나친 우려일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판단이 듭니다. 네, 이제 세종에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님. 네. 아니, 기자님 먼저 하시고 기자님 하시는 걸로 할게요. 네. 저희가 취재를 해봤더니 그 인천공항 이외의 다른 공항들은 뭐 장소도 협소하고 해가지고 이거를 그 입국장을 물리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뭐 시간대별로 분리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사실 좀 의미가 없는 게 아닌가. 뭐 화장실도 같이 쓰고 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판단하고 계신지 좀 한 가지 여쭙고요. 그리고 이건 뭐 질본에 여쭤야 되는 건데 김양해 좀 차관님 말씀 꺼내셨으니까 그 16번째 확진자 지금 격리 장소가 어딘지 좀 보고 받으신 게 있습니까? 예, 두 번째는 아직 뭐 제가 그 내용까지는 말씀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2시에 같이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사안에 대해서는 박민수 국장께서 답변하겠습니다. 예, 보건복지부 정책기획관 박민수입니다. 지금 다른 공항은 장소가 협소해서 인천공항처럼 별도의 게이트를 설치하지 못하는 곳이 일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들어오는 시간대, 그러니까 공항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전용 출구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다른 승객과 섞이지 않고 검역을 하고 입국 절차를 밟는 그것은 현재 시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장실 뭐 사용 등을 통한 감염 우려가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중국에서 오는 분들이 다 뭐 그 감염자는 아니고요. 그래서 당연히 그 시간이 끝나고 나면 화장실 등도 다 소독을 하고 해서 다른 그 비행기가 도착해서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을 때에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다 만전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기자님 순으로 가겠습니다. 네. 자가격리 관련해서 궁금한 게 이제 그럼 지침이 그냥 내려가면은 그냥 알아서 지키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건지, 이제 뭐 물론 지자체에서 뭐 이렇게 2인 1조로 파견하고 이런다는 건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질문하신 것처럼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뭐 방이 없으면은 뭐
아직 대책이 없다는 걸로 들리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냥 이렇게 뭐 내려보내면 알아서 이제 그 자가격리자들 지키는 식으로 되고 있는 건가요? 그게 궁금합니다. 그거는 좀 답변을 이따가 하는 거나 어떻게 해야 돼? 네, 총괄 반장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마 그 오후에 질병관리본부 브리핑에서 아마 추가적으로 질의를 해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자가격리 일단 모든 지자체 명단이 이제 통보가 됩니다. 연락처가 통보가 되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자가격리 이제 통지서가 이제 발급이 되면서 그분은 이제 자가 조치를 이제 취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일단 보건소 직원들이 여러 번 이제 하루에 최소한 2번 이상은 일단 전화를 해서 그분들의 어떤 그 동선을 집에 계시는지 여부를 이제 파악을 하게 되고요. 대부분 이제 혼자 계시는 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지자체별로 여러 가지 어떤 생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마 같이 이제 될 것으로 그렇게 그거는 지자체마다 사항들이 좀 많이 이제 다를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생활비에 대한 지원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이제 기재부가 최종적인 이제 그 협의가 거의 다 완료가 되었고 아마 고시로 이제 발동이 될 건데요. 뭐 자영업자나 아니면 그 저소득층이나 직장이 없으신 분들은 생활비를 일단 저희가 이제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됐고 메르스와 거의 마찬가지 방식입니다. 그다음에 직장에 다니신 분들은 이제 휴업 수당이라는 부분들을 일단 직장에서 먼저 그분들한테 휴업 처리를 해서 손실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차후에 이제 정부에서 그 고용주에게 그 비용을 보상해 주는 방식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세종에서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네, 기자님. 예, SBS 화광민입니다. 그 의료 현장에서도 마스크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혹시 그 민간 말고 의료진의 방역 장구에 대한 수급은 별도로 이루어지는 건지 혹시 뭐 문제는 없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마 그 마스크와 관련되어서는 특히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비상 상황에 대해서 비축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N95 마스크가 이제 주로 이제 의료진들이 이제 쓰는 마스크인데요.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한 170만 개 정도 비축을 이제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미 시도에 이미 할당이 되었습니다. 시도에 요청한 수요만큼 할당이 되었고 추가적인 수요 요청이 요청이 오면 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어서 의료진들에게 제공하는 마스크 부분들 특히 이제 선별진료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족함이 없도록 이제 비축된 부분들을 제공할 예정이고요. 다만 이제 개원가라든지 이러한 이제 선별진료소를 이용하지 설치를 하고 있지 않는 뭐 개원가들에게 어떤 N95 마스크가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의협과 병협하고 논의를 해서 추가적인 어떤 마스크 보급을 할 협의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 서울에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겨레 박현정 기자입니다. 아까 전에 얼핏 질문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이재명 지사께서 자가격리 보완책을 얘기를 하셨는데 이걸 김수곤 대회의에서 어떤 뭐 대책을 마련하고 요청하겠다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벌칙 상향을 요청을 했어요. 벌칙. 그 내용을 김수곤에서 어떻게 받아들였고 이지사님 얘기하고 김수곤 얘기가 좀 달라서 명확하게 어떤 게 맞는지 좀 확인 부탁드리고요. 근데 아까 자가격리 설명해 주신 내용을 보면은 이전에 묵자투자에 해당했던 분들이 받는 자가격리 유저랑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혹시 오늘부터 저촉자 부분이 없어지면서 바뀌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 경기도로부터 그 오늘 아침 저희 그 중수본 회의 과정에서 그 이 좀 자가격리에 응하지 않는 그 분들에 대한 그 벌칙 조항 상향 등 좀 제재 방안을 포함해서 실효적인 수단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아침에 하여튼 그 회의를 통해서 그 내용은 접수를 받고 검토를 하겠다라고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희 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현재의 법령상의 시행은 좀 제한적인 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실효성 있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령의 정비가 좀 필요하다라는 인식을 저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고요. 아마 새로 이제 지침이 아마 이제 시달이 되어서 오늘부터 아마 적용이 될 예정인데요. 뭐 자세한 사항은 사실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직접 지침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쪽이 조금 더 정확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기존과 지금부터 이제 적용이 되는 것이 어떤 부분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느냐라는 건데 저희가 이제 접촉자를 분류를 할 때는 이제 밀접 접촉자와 일상 접촉자로 이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밀접 접촉자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자가격리가 원칙이고 일상적인 접촉자 예컨대 약간 뭐 스쳐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기준에 이제 부합되지 않는 이제 밀접하게 이제 감염의 우려가 상당히 약한 그런 이제 접촉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격리를 하지 않고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보건소나 이제 지자체 직원이 이제 하루에 2번 전화를 통해서 열이 나는 게 없느냐, 증상이 나타나는 게 없느냐라는 것을 확인을 하는데요. 지금 오늘부터는 이제 그 구분이 이제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밀접 접촉자든지 일상 접촉자라든지 구분이 없어지고 접촉자로 역학조사관이 접촉자로 분류된 사람들은 모두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하는 그러한 것이 가장 큰 차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서울에서 2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일보 김민호 기자입니다. 다른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심각 단계에 준해 선제 대응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심각 단계에 준해서 새롭게 시행하는 조치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또 앞으로 실제로 심각 단계가 발령이 된다면 중앙과 지방에서 어떤 대책이 시행되는지 그 계획이 궁금합니다. 네, 어제 총리님 그리고 대통령님께서도 여러 가지로 이 사태의 엄중성에 대한 강조를 하셨고 정부와 지자체가 좀 총력 대응하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에 따라서 각 부처 또 그리고 지자체 긴장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심각 단계에 준해서 취해지는 조치는 일요일 날도 별도로 국무총리 주재의 관계장관 회의가 있어서 주요한 정부의 조치 사항들을 점검을 하고 그에 관한 이행 상황을 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아마 이러한 일들이 계속 진행이 되리라고 봅니다. 일단 경계 단계에서 중수본 본부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을 중심으로 정부의 대책이 정리되고 가동이 되겠습니다만 지원을 국무총리 주관으로 해서 지원 업무에 좀 무게를 싣고 또 그리고 각 부처의 보다 기민한 활동을 위해서 협조를 위해서 정부 전체가 총리의 지원 하에 중수본이 가동되고 있다라는 것이 현재 심각 단계에 준해서 좀 취해지고 있는 정부의 변화 양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대책이 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대통령 주재 하에 논의가 되고 논의가 됩니다. 필요한 내용들은 긴밀하게 중수본이 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더라도 그 윗단계에서의 지원에 대한 부분까지도 논의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심각 단계 지금은 이제 경계 단계인데요. 이제 경계 단계에서 취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어떤 지원 노력들 범정부 차원에서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아마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심각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가장 큰 차이점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이 됩니다. 거기는 이제 총리께서 직접 주관하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이 되고 시도에도 그게 준하는 조직이 가동을 하는 것으로 됩니다. 그 부분이 아마 조직 체계상에서는 가장 큰 차이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방역 대책을 담당하는 조직은 계속 그대로 가동이 되고요.
그 중수본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역할이 이 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돼서 움직이는 것이 가장 큰 차이라는 점을 말씀을. 예, 추가적으로 중수본도 운영되면서 추가적으로 이러한 총리가 직접 주관하는 이런 기구가 출범을 해서 가동을 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서울에서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영선인데요. 차관님 그 사실관계 하나만 다시 확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그 이재명 지사가 오늘 오전에 그런 이제 벌칙 또한 상향을 얘기했다고 하시고 어제까지 검토한 거는 파악한 거는 자가격리 거부살이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재명 지사가 참석한 회의는 어제 오전 중수본 회의로도 있고 그 다음에 지난 오후에 본인 페이스북에다가도 썼거든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어제 회의에서 이 부분이 이 경기도로부터 논의된 거는 없는 거로 보입니다.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 제가 참석했었던 회의에서는 없었습니다. 중수본 회의에서는 오늘은 경기도에서 참석을 했고 경기도에서 그러한 요청을 했습니다. 네, 저 브리핑 시간이 50분까지 예정돼 있어서 서울, 세종 상관없이 2분만 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세종에서 세 분이 손을 드셨는데 그리고 서울에서 1분 그렇게 죄송하지만 4분까지만 더 질문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네, 서울신문 이현정입니다. 좀 짧은 질문인데요. 아까 질문 드렸던 내용인데 공간이 협소해서 격리 조치될 때 가족 간 분리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시설 격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좀 장소를 제공하실 의향이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 내용은 이미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거는 저희 법령에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는 방안은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추가로 아까 말씀드린 부분 확인을 하면 경기도에서 그런 법령상의 조치를 좀 더 강화해서 자가격리 조치가 실효성 있게 작동돼야 된다라는 건의는 일요일 날 저희 중수본 회의에서도 건의가 있었습니다. 네, 지사가 직접 참석을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 부분은 네. 네, 서울시 연암 수신지입니다. 연락처 수신 불가로 입국이 거부된 사람에 대해서 국내 통신사 유심칩을 구매 후 현장에서 연락처를 확인했다는 부분이 무슨 말인지 한번 해보내 주시면. 뭐라고? 법률사료에 있는 내용인데요. 국내 통신사 유심칩으로. 네. 한 분이 오늘 오전 저희가 6시까지의 5편의 비행기가 중국 측으로부터 인천공항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외국인들 가운데 그러니까 내 외국인을 막론하고 저희가 다 국내 주소지와 연락처를 다 확인을 했습니다. 전화를 해보고 전화가 연결이 되는 걸 확인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또 입국 조치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 특별 입국 조치를 거쳤는데 한 분만이 이제 좀 전화기를 가지고 연결되는 국내 연락처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로 이분만 별도로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분에 대해서 유심칩을 저희가 외부에서부터 원래 가능하면 금일부터 이 조치를 같이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 한 분이라서 이분에 대해서는 유심칩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전화 연결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고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입국 조치를 진행했다라는 뜻입니다. 네, 질문은 사전에 세종에서 손 드신 2분까지만 더 받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기자님,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뉴스피임의 강명현입니다. 항만 쪽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 같은 경우에 현재 관리가 되고 있는 건지 입국자 현황이 파악이 안 됐다가 했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그리고 해수부하고 국토부 같은 경우 이제 관리를 위해서는 논의가 같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중수본에 참여를 안 하고
됐다고 해서 혹시 그 이유도 같이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 두 부처, 해수부, 특히 국토부 적극적으로 지금 저희 중수본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항만의 경우에는 현재 여객선 운항은 중국으로부터 없는 상태입니다. 승객이 없어요. 그 항만에도 공항과 동일하게 별도 입국, 특별 입국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모든 시설 이런 거 다 마련이 됐고요. 근데 여객이 지금 평택항하고 몇 군데 군산항인가 두 군데가 운영이 되는데 실제로 여객이 없어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그러니까 사람이 없고 그 승무원들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승무원들은 이제 화물선 같은 경우는 그 절차를 다 밟지 않으면 하선을 허용하지 않고 있고요. 그 절차를 다 밟은 경우에만 승무원의 경우도 하선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토부, 해수부 다 중수본 멤버로서 매일매일 회의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발언한 분은 박민수 중수본 행정지원 대외 협력 반장입니다. 보도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네, 기자님. 그 보도자료 2페이지에 보면은 그 중국 전용 입국장에 유선 전화기 84대 이제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미 현장에 설치가 돼 있는 상태인 건지 아니면 앞으로 하겠다는 예정인 건지. 설치 완료를 어젯밤에 했습니다. 네, 브리핑 질의응답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하실 예, 있으신지? 워낙 여러 가지 사안이 있어서 제가 세밀한 사안까지 다 해서 즉각 좀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좀 불편하게 했다면 그런데요. 추가로 최단 시간 안에 저희가 확보해서 추가로 정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이 좀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고민이 많은 상황입니다. 잘 검토해서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실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특히 현장에서 그동안 특히 언론사들께서 여러 가지 협조를 해주셔서 가짜 뉴스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팩트 체크와 같은 부분, 정확한 정보 전달에 같이 협조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 자체에 대한 공포와 더불어 이 불안에 대한 공포를 좀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